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전쟁의 상식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과거의 전쟁은 거대한 쇳덩이와 천문학적인 돈, 그리고 무수한 인간의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대 장치 산업의 싸움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심장부와 군수공장들을 잿더미로 만들기 위해 연합군은 수천 대의 거대한 중폭격기를 하늘에 띄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톤의 폭탄을 무차별로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제조 역량과 수백만 명의 노동자, 그리고 청년들의 목숨을 문자 그대로 용광로에 갈아 넣어야만 겨우 적의 공장 몇 개를 마비시킬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더 많이 찍어내고 더 많이 죽이는 자가 이기는 야만의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펼쳐지고 있는 21세기 전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무려 600대가 넘는 자폭 드론들이 러시아 본토의 심장부를 향해 먹구름처럼 날아갑니다. 이 드론들이 탑재한 폭약량은 고작 20에서 50kg 내외로 과거 2차 대전 당시의 중폭격기가 떨어뜨리던 600kg짜리 대형 폭탄에 비하면 정말 조망만 한 장난감 같은 위력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작고 초라해 보이며 기껏해야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만든 드론들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수백만 달러짜리 최첨단 정유 공장의 핵심 증류탑과 수천억 원짜리 S-400방공 레이더 기지를 송곳처럼 정확하게 찔러 러시아 전체의 경제와 군사 신경망을 완벽하게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수십 년간 수조 원을 들여 완벽하다고 자랑하던 철통 방공망이 단돈 수백만 원짜리 조잡한 드론들의 파상 공세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인류가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서늘한 현실입니다. 이제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크고 비싼 무기를 가졌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값싸고 조잡한 로봇 소모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투입해 적의 가장 아픈 숨통을 정확히 끊어내느냐의 싸움입니다. 인간이 총을 들고 돌격하던 시대는 가고 로봇이 서로를 소모하는 무자비한 로봇 소모전의 시대가 완전히 열린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하루에 드론 600대가 날아간다고 해봤자 그 조망만 한 장난감이 얼마나 위력적이겠냐며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하늘을 완전히 뒤덮었던 거대한 폭격기 편대의 웅장함에 비하면 현대의 드론전은 그저 가난한 자들이 벌이는 게릴라들의 테러 수준이 아니냐고 깎아내리는 것이죠. 쇳덩이의 거대함과 폭탄의 단순 무게만 보고 현대 기술의 본질을 놓치는 전형적인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것은 현대 전쟁의 수학을 모르는 엄청난 착각이자 치명적인 오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하루에 600대씩 매일 쏟아지는 장거리 자폭 드론 공습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육군 항공대가 폭격기 수백 대를 동원해 대도시 하나를 통째로 불바다로 만들고 지워버리던 하루 총 폭격량의 핵심 파괴력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맞먹는 가공할 만한 위력입니다. 왜 이 조그만 드론 600대가 과거의 거대한 폭격기보다 더 무서운지 4가지 냉혹한 통계 지표로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폭탄 탑재량의 역설, 즉 유효 타격량의 차이입니다. 2차 대전 당시 하늘의 요새라 불리던 B-17 폭격기 한 대는 약 2.7톤의 폭탄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폭격기 수백 대가 동시에 편대를 이루었다면 하늘에서는 수천 톤의 폭탄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반면 현대의 장거리 자폭 드론은 대당 탄두가 50kg을 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총무게의 숫자로만 비교하면 드론 600대의 폭약량은 과거 폭격기 편대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군사학의 위대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폭격기 편대가 떨어뜨린 수천 톤의 폭탄 중에서 국가를 움직이는 진짜 핵심 군수시설이나 발전소, 가스밸브에 정확히 명중한 유효 타격량은 고작 1%에서 2%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9%의 폭탄은 허공과 맨 땅, 그리고 민간인 거주구역에 허무하게 낭비되고 흩어졌습니다. 표적 하나를 주저앉히기 위해 주변의 수만 평 땅을 통째로 불바다로 만들어야 했던
기술적 한계가 낳은 엄청난 비효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날아가는 600대의 드론은 어떻습니까? 군사용 인공위성 항법 장치와 AI 기반의 광학 지형 보정 시스템을 탑재하여 600대 모두가 적의 가장 핵심적인 아킬레스건, 정확히는 정유 공장 전체가 아니라 그 공장을 돌리는 가스 분배 밸브나 핵심 변압기의 중심부만을 소수점 단위의 정밀 오차로 조준하고 돌격합니다. 단 한 발의 폭탄도 허투루 맨 땅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표적에 최종 도달하는 유효 타격량의 밀도를 계산하면 현대의 드론 600대는 과거 중폭격기 수백 대가 도시 전체에 거대한 융단 폭격을 퍼붓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파괴 효율을 가집니다. 드론 600대는 간을 보는 가벼운 잽이 아닙니다. 적의 턱주가리를 타격해 내장을 파열시키는 치명적인 카운터 펀치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출격 빈도와 지속적인 누적 공습량의 차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대규모 폭격은 결코 매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출격하기 위해서는 수백 대의 비행기를 정비해야 했고 수천 명의 승무원들을 휴식시켜야 했으며 구름의 양과 바람의 궤적 같은 기상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만 겨우 다음 출격 날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대규모 공습을 퍼붓고 나면 적어도 수일에서 수주일의 거대한 공백 기간이 생겼고 역설적으로 그 공백 기간 동안 공격당한 적들은 무너진 공장을 천막으로 가리고 방공망을 다시 세울 소중한 재정비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드론 공습에는 쉼표라는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안개가 끼나 상관없이 매일 600대씩 365일 내내 적의 머리 위로 쉼없이 쏟아집니다. 기계는 피로를 느끼지 않으며 정비 시간도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날씨의 재앙마저 센서 기술로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러시아의 그 거대하고 견고했던 정유공장 체인들과 정밀 에너지 공급망들이 결국 도미노처럼 주저앉은 이유는 단 한 번의 강력한 핵폭탄급 타격을 맞아서가 아닙니다. 매일같이 좀비처럼 끊이지 않고 밀려오는 드론. 때의 잔인한 물량 공세에 방공망이 가진 비싼 미사일 재고가 먼저 바닥나고 방공 레이더를 지켜보던 인간 조종사들이 피로로 쓰러지면서 시스템이 스스로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중폭격기 편대조차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무제한 누적 공습의 공포가 현대 드론전의 진짜 무기입니다. 세 번째 지표는 조종사의 손실이 정확히 제로라는 무한 소모전의 특징입니다. 2차 대전 당시 폭격기 한 대가 격추당해 추락하면 그 안에 타고 있던 숙련된 베테랑 조종사와 항법사, 승무원 10명이 그 자리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변하거나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하룻밤 공습에 폭격기 수십 대가 떨어지고 조종사 수백 명이 한꺼번에 전사하면 아무리 부유한 국가라도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뿌리째 휘청였습니다. 기계는 공장에서 찍어내면 그만이지만 숙련된 인간을 키워내는 데는 수년의 시간과 국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손실을 버티지 못하는 자가 패배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드론 600대 공습은 아군의 인명피해가 정확히 0명입니다. 드론을 날리는 조종사들은 최전선의 진흙탕 참호가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안전한 후방 기지의 에어컨이 나오는 방에서 태블릿 화면과 모니터를 보며 마우스를 딸깍거리고 있습니다. 날아간 드론 600대가 적의 3중 방공망에 걸려 단 한 대도 살아남지 못하고 공중에서 종이 조각처럼 찢겨나가도 아군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조종사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퇴근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출근해 새로 입고된 가성비 드론 600대를 더 꺼내와 라인에 올리면 그만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피로, 그리고 인명 손실의 리스크를 완벽하게 배제한 채 오직 기계의 절대적인 수량으로만 상대방을 말려 죽이는 무제한 로봇 소모전. 이것이 바로 현대 드론 공습이 숨겨둔 가장 잔인하고 차가운 공포의 본질입니다. 네 번째 지표는 야만적인 인명 학살에서 국가 시스템의 지능적인 거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과거 2차 대전의 융단 폭격은 앞서 말씀드린 기술적 한계 때문에 타겟만을 정확히 골라 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전쟁 교리는 도시 전체를 거대한 화염 구덩이로 만들어 수만 명의 민간인을 무차별로 학살하고 이를 통해 적 국민들의 전의를 꺾어버리는 야만적인 공포 정치였습니다. 반면 현대의 지능형 드론 공습은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주거 구역을 자이로 센서와 고도 제어를 통해 교묘하게 우회합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영리하게 피하면서도 적의 국가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급소만을 찾아 들어갑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지탱하는 생명줄인 국가 전력망의 핵심 허브, 대형 원자력 발전소에 송전선, 천연가스 메인 밸브, 그리고 정유공장의 기름을 분리하는 증류탄만을 자로잰 듯 정확하게 파괴하여 적의 시스템을 스스로 주저앉게 만듭니다. 과거의 폭격이 인간의 육체를 찢어 죽이는 1차원적인 야만이었다면 현대의 드론 공습은 국가의 신경망과 혈관을 완벽하게 잘라내어 스스로 식물인간이 되게 만드는 지능형 정밀거세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습니까? 하루 600대의 드론 공습은 우리가 언론에서 가볍게 보던 테러리스트들의 장난 수준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가성비와 무한한 지속성으로 과거 수백 대 중폭격기의 파괴력을 소리 없이 재현해낸 현대판 하늘의 파괴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돌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한반도의 냉혹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봅시다. 매일 텔레비전 뉴스나 인터넷 매체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우리 군의 이른바 국뽕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웅장해집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장갑과 파괴력을 자랑하는 K2 흑표, 전차 서방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 불리는 K9 자주포, 적의 미사일을 하늘에서 낚아채는 천궁,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다연장 로켓 천무까지 대한민국의 화력 무기 체계와 K방산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위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수많은 법률 문서와 복잡한 계약서들을 현미경으로 보듯 검토하며 뼈저리게 배운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글씨로 쓰여 있고 완벽해 보이는 계약서일수록 가장 어두운 구석에 숨겨진 단 하나의 치명적인 독소 조항 때문에 계약 전체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무기 체계와 군사 교리 역시 정확히 이 잔인한 법칙을 따릅니다. 지금 우리 군이 자랑하고 전 세계가 극찬하는 명품 무기들의 등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소 조항은 바로 너무 비싸고 소량 생산될 수밖에 없으며 현대적인 로봇 소모전에 극도로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K2 전차 한 대를 완벽하게 뽑아내는데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듭니다. 천궁유도 미사일은 단 한 발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데만 수십억 원의 국민 세금이 공중에서 증발합니다. 물론 성능 자체는 세계 최고가 맞습니다. 1대1로 드넓은 평원에서 붙는다면 그 어떤 적도 성능으로 우리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장에서 분석하여 완벽하게 진화시킨 새로운 형태의 비대칭 소모 전술을 들고 나온다면 이 비싼 무기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소름 돋는 진실은 북한이 이미 그들의 오랜 혈맹이자 세계 최대의 드론 생산 공장인 중국으로부터 수천 대, 수만 대의 AI 드론을 동원하고 통제하는 군집 드론 운용법을 전수받았거나 자체적인 통신 제어 시스템을 구축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 조종사 수천 명이 매달려서 조종하는 수동 드론이 아닙니다. 거대한 중앙 서버에 탑재된 AI 알고리즘 하나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수만 대의 저가형 자폭 드론을 거미줄 같은 무선 네트워크로 묶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중국식 AI 군집 드론 전술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비대칭 무기의 지휘권이 이미 평양의 손에 쥐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돈 100만 원짜리 조잡한 자폭 드론 수만 대가 서해안과 휴전선을 넘어 나라와 우리 전차의 가장 취약한 부위인 상부 장갑과 엔진룸, 레이아웃을 무차별로 찍어 누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100억 원짜리 명품 K2 전차들은 적의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저 값비싼 고철 덩어리이자 거대한 표적판으로 전락해 불타버릴 뿐입니다.
수십억 원짜리 최첨단 천국 미사일을 발사해서 100만 원짜리 장난감 드론을 막는다. 단 이틀 만에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 재고는 바닥이 날 것이고 국가 재정은 파산에 이를 것입니다. 무기의 질이 양을 압도하던 첨단 기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압도적인 대량의 양이 질을 질식시켜 죽이는 무한 소모전의 시대입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군사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비호복합 같은 저가형 대공 무기 체계를 애타게 찾고 침을 흘리며 연구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정밀 유도탄이 아니라 30mm 기관포 레이더에 연동된 자동 시스템으로 날아오는 저가 드론. 때를 향해 분당 수천 발의 탄막을 형성하여 가장 저렴하고 확실하게 공중에서 찢어버릴 수 있는 현실적인 가성비 방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싼 첨단 무기가 무조건 승리를 보장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적이 들고 나오는 저가의 소모전 물량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쇄할 수 있느냐, 그 비정한 가성비를 갖춘 무기만이 진짜 전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 무기입니다. 우리 군은 탄두 무게만 수톤에 달하며 콘크리트를 수십 미터 뚫고 들어간다고 해서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 미사일 수백 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화력으로 북한의 지하 요새를 전쟁 개시와 동시에 초토화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혹하고 객관적인 군사적 수학 계산을 우리 손으로 직접 해보십시오. 북한 전역은 지난 70년 동안 파내려간 수천 개의 특수 콘크리트 진지와 천연, 화강암 안반으로 뒤덮인 거대한 하나의 지하 요새 국가입니다. 단 한 발의 현무 미사일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하나의 대형 지하 벙커를 완벽하게 주저앉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폭탄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충격파를 안반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의 목표물을 확실하게 파괴하려면 미사일 최소 대6발이 동일한 좌표의 소수점, 오차 없이 연속으로 정확하게 때려 박혀야만 내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비정한 군사적 수학 공식에 대입해보면 북한의 지하 보복 능력을 완전히 거세하기 위해 필요한 현무 미사일의 실제 수량은 최소 수만 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도 전쟁 시작과 동시에 일제히 북한 전역을 향해 비처럼 덮쳐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백 기의 미사일로 북한을 완벽히 제압하고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믿음은 냉정학, 역학 계산 앞에서는 안타까운 대국민 착각에 불과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후방인 남한의 대도시들은 북한의 요새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극도로 취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유리구슬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시에 서울과 수도권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수백만 명의 외국인 인질 효과라는 거대한 외교적 방패는 진짜 전쟁의 징후가 보이고 대사관들이 철수 대피령을 내리는 순간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방패가 완전히 사라진 바로 그 타이밍에 북한은 남한의 가장 치명적이고 부끄러운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송곳으로 찌를 것입니다. 북한은 서울의 그 높은 여의도 고층 빌딩이나 강남의 아파트 단지를 무너뜨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을 부수려면 너무나 많은 화력과 대형 미사일이 필요하지만 대도시 전체를 완벽하게 마비시키는 데는 아주 작은 바늘구멍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딱 지하 6m만 파고 들어가는 소형 관통 미사일을 서울의 핵심 지하 공동구 노드에 단 몇 발 꽂아 넣으면 모든 상황은 그 자리에서 종료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딛고 서 있는 대도시 지하 6m 아래에 존재하는 지하 공동구의 진짜 구조와 무서운 비밀을 아십니까? 공동구란 대도시의 생명줄인 상하수도, 대형 파이프,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 전력선, 대한민국의 모바일과 전산망을 연결하는 인터넷 통신 광 케이블, 그리고 겨울철 난방과 조리를 책임지는 메인 가스관을 하나의 거대한 콘크리트 터널에 몰아넣은 말 그대로 대도시의 통합 척추이자 중추 신경망입니다. 도시 미관을 살리고 도로 위의 혼잡을 막기 위해 지하에 완벽하게 정리해둔 편리한 현대 문명의 인프라입니다.
이 터널 상부의 흙 두께가 평균 2에서 3m이고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의 높이가 3에서 4m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하 6m 전후의 얕은 공간에 우리 대도시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줄이 단 한 곳에 집중되어 모여있는 셈입니다. 편리함의 극치이지만 군사적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단 한 곳만 정확하게 깨졌을 때 도시 전체의 모든 기능이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지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품은 최악의 구조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 발생했던 KT 아현지구 지하통신구 화재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도 아니었고 불순분자들의 대규모 폭탄 테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하관로 구석에 쌓인 먼지와 노후화된 전선에서 발생한 작은 합선 화재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불단 하나 때문에 서울 4개 구 전체의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일순간에 완벽하게 먹통이 되었습니다. 주변 대형 대학병원의 전산망이 마비되어 1분 1초를 다투는 구급차가 환자의 정보를 받지 못해 길바닥에서 시간을 허비하며 헤맸고 거리의 상점들과 은행 카드 결제 시스템이 올스톱되었습니다. 겨우 지하 수미터 아래 콘크리트 터널 하나가 불탔을 뿐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첨단화되었다던 서울 중심가의 시민 100만 명이 일순간에 모든 정보와 금융이 차단된 석기시대의 야만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당장 수중에 현금이 없어 편의점에서 물 한 병 사 마시지 못하는 패닉이 반나절 만에 찾아왔습니다. 단지 화재 하나가 이 정도의 파괴력을 가집니다. 만약 실제 전시 상황에서 북한이 수천 대의 중국식 AI 드론 군단을 전방에 날려 우리 군의 군사 레이더와 첨단 방공망을 완전히 교란하고 시선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지하 6m 공동구의 정확한 맵 좌표만을 노린 소형 관통 미사일 단 3발을 서울의 핵심 지하 허브 3곳에 정확히 박아놓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수도권 전체의 전기 공급이 끊겨 고층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수만 명이 갇히고 펌프가 멈추어 수돗물이 나오지 않으며 모든 통신망과 하루에 수조 원이 오가는 금융 네트워크가 순식간에 차단되어 괴멸합니다. 첨단화되고 정밀화된 도시일수록 그 정밀한 모세혈관과 신경망이 단 한 번 끊기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생존 물품의 보급과 물류가 즉각 중단됩니다. 스마트폰이 안 되고 물이 끊긴 시민들은 단 3일 만에 마트를 약탈하고 폭동에 준하는 대혼란과 무정부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선의 기갑부대와 탱크들이 북진을 위해 엔진 시동을 걸기도 전에 후방의 핵심 대도시 자체에서 전쟁 수행 능력과 국가 시스템의 통제력을 통째로 상실하는 최악의 비대칭 재앙. 이것이 바로 현대 비대칭전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숨겨두고 들이밀고 있는 가장 잔인하고 서늘한 계산서입니다. 결국 미래전의 본질은 화려하고 웅장한 국뽕 무기의 숫자가 아닙니다. 적이 칼을 갈고 들고 나오는 저가형 로봇. 소모전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지워버릴 수 있느냐의 가성비 방패 싸움이자 적의 숨통을 한꺼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압도적인 대량의 미사일 수량의 싸움입니다. 이 냉혹한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수십조 원의 국방비를 쓰고도 단 3일 만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냉혹한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비정한 수학적 계산은 단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전 지구적 아킬레스건, 바로 대만 해협입니다.